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채화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수채화 메이크업을 찾아보니까 핑크 계열이 좀 많더라고요. 좀 차분한 느낌의 뮤트한 핑크 아니면은 베이비 핑크 컬러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꽂혔던 게 이렇게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채화 메이크업 한 게 너무 예쁘기도 했고, 또 많은 제티분들이 봄브라이트 색조 쓰는 걸 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봄브 색조? 제 영상에서는 작년에 올렸던 포피코랄 메이크업 말고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해야겠다. 근데 제 기준 포피코랄 메이크업은요, 나 봄브라이트만 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도 좀 어려운 게 있었고, 제가 고채도에 주황기가 진짜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더 봄브라이트는 아니지만 형광코랄이나 이런 색감을 쓰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서 따라하기 쉽게끔 진입장벽을 낮춰서 부드러운 색감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한 번 이상씩은 봤던 나디근 제품들로만 엄선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저를 따라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코초 하면 팁 또한 빠질 수 없겠죠. 블러리한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립을 발랐는데 이렇게 코띵동 하라 연출했던 것처럼 이렇게 광내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의 이 봄브라이트 수채화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시작!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퀵 카밍 패드. 제가 요즘 몸 컨디션이 감기를 걸려가지고 PMS 기간에다가 환절기에다가 뭔가 알러지가 생겼는지 눈에 계속 이렇게 희뿌옇게 눈곱이 껴가지고 어제 안약도 사왔거든요. 피부가 건조하고 베이스가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잘 먹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레슨을 못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레슨을 갔는데 잠을 또 요새 못 자가지고 엄청 얼굴도 부어있고 약간 쌤이 보기에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나봐요. 잠 못 잤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점 보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팩을 일단은 마를 때까지 최대한 엄청 오래 붙여두고 있을게요. 앰플은 전에도 잘 쓰고 있었고 이전 영상에서도 최근에 쓰는 앰플이라고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이렇게 물에 가깝게 흘러내리는 제형이라 가벼운 마무리감인데 건조함은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손등도 안 바른 쪽은 버석하게 건조한 느낌이 있고 바른 쪽은 촉촉해지는 게 눈으로도 바로 보이시죠? 제가 딱 이거 자주 쓰는 기간이 지금처럼 계절이 왔다 갔다 할 때, 온도랑 습도가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서 각질도 잘 생기고 베이스가 정말 뜨기 쉬운 시기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더 손이 많이 가요. 특히 최근 일주일이 좀 심각했거든요. 약간 얼굴 붓기도 좀 빼줘야겠다. 지금 만져보면 엄청 거칠거칠해요, 피부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흡수가 진짜 빨라서 여러 겹 레이어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산뜻한 마무리감의 앰플을 여러 겹 바르면서 수분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면 베이스가 잘 먹거든요. 제가 오히려 예전에는 약간 물 같은 제형의 토너, 그 다음에 세럼, 앰플, 크림 약간 이런 순서로 제형별로 바르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타입도 바뀌고 오히려 이렇게 앰플을 여러 겹 바르는 게 훨씬 더 속건조가 잘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서 저는. 그리고 이 비피다 앰플이랑 판테토인 크림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썼었잖아요. 그동안 영상에서 꾸준히 잘 썼다는 거는 피부에 정말 잘 맞았다는 뜻이라서. 그리고 지금 제 피부가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쓰레기인 상태여서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거 말고 제가 만졌을 때 이 거친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걸 계속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베이스가 다 뜰 것 같아요. 오늘 프라이머도 쓸 거기 때문에. 고기능성인데 데일리로 편하게 바르기 좋은 제형이라 건성이나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타입 크게 안 타고 바르기 좋아서 아 요즘 베이스 왜 이렇게 안 먹지? 했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바르기 전이랑 후를 보시면 이렇게 피부 건조함이 잘 잡혀서 말랑말랑해져 있고 이 뒤에 바를 크림까지 잘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베이스 바르기 좋은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은 올리브영에서 더블 기획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프로모션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매일 쓰고 있던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오히려 저는 크림은 소량만 발라요. 정말 소량. 이것도 어디에 바르냐? 제가 기초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수분을 먹여주지 않아서 좀 건조함이 느껴진다 라고 했던 그 부분들 위주로만. 저는 보통 코랑 나비존이 좀 심하거든요. 정말 과유불급이더라고요. 코랄은 안 받는다고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렉팅 단계가 필수입니다. VDL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3호 세레니티 오랜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펌핑을 해서 제형을 잘 섞어줘야 되거든요. 애초에 흔들어서 짜주면 좋긴 한데 깜빡했어요. 이것도 스패츌러로 발라줍니다. 엄청 얇게 발라줄 거예요. 진짜 얇게. 그리고 이런 선 같은 거 안 생기게 신경 써주시고요. 얼굴 외곽으로 갈수록 정말 더 얇게 발리게. 근데 이렇게 얇게 펴둘수록 픽싱이 빠르기 때문에 자국이 남기 전에 빠르게 퍼프로 펴주고요. 얼굴 외곽까지 많이 바르게 되면은 엄청 인위적이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코렉팅 효과가 좋아서 목까지도 발라줄 거긴 한데 이게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건 좀 불필요하다 할까? 치크를 바를 쪽에만 조금만 더 레이어링? 한 겹 더? 진짜 소량이에요. 정말 소량. 충분해요. 이 정도만 발라도. 코에도 정말 소량 발라주고요. 눈두덩이에도 화사해질 정도로만. 턱에도 정말 소량. 이 코렉팅 한 게 부분만 들어가도 연결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끊겨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등에 남은 것들은 목에 또 살짝 연결될 정도로만 많이 안 바르고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 사용해줄게요. 제품들마다 자주 쓰게 되는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라이머랑 네이밍 쿠션 조합을 작년 이맘때쯤에도 되게 잘 쓰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얘도 얇게 저는 베이스 두껍게 올리는 거를 너무 선호하지 않아서 보면은 스패츌라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이 퍼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계속 메쉬 쿠션만 썼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제 촬영이잖아요. 처음에 이거 촬영을 했을 때 와, 이 조합 진짜 오랜만이다 하고 바르고 나서 내가 그때 엄청 좋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엄청 오랜만에 모공 브러쉬. 잘 쓰던 툴들과 제품들의 재등장. 저는 스패츌라에 남은 거를 끝부터 이렇게 콩콩콩콩 자세히 보여드려요. 눈을 아무래도 잡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게. 요렇게 여기서 양 조절을 해가지고요.
짧은 터치로 손에 힘을 쫙 빼고 소량씩 살살살살 묻혀서 발라줍니다. 자국이 남지 않게 더 밀착력이 좋아지게 꾹꾹 눌러줍니다. 녹음을 까먹었네. 제가 영상에서 평상시에 자주 쓰는 거는 3C 파우더였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올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이 힌스 세컨 스킨 에어리 파우더 라벤더 요것도 되게 잘 쓰거든요. 퍼프를 사용해서 바로 올리면 안 되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정말 스치는 듯 마는 듯 정말 얇게 올려준 다음에 퍼프를 사용을 해야 퍼프의 베이스가 엉겨붙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파우더를 깔끔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소량씩, 그리고 퍼프를 사용을 할 때도 되게 지그시 눌러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분기가 싹 잡힌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창백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거든요. 제 기준 코렉팅을 한 피부 표현은 하얗게 질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의 장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색조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올렸을 때 노랗게 뜨거나 붉어졌던 그런 색감들을 방지하는 작업? 요거는 스킬 차력쇼 2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펄 하이라이터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스킬 차력쇼 2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콧대 쉐이딩 넣어주고 코끝에도 쉐이딩 넣어주고 애교살도 빠르게. 이것도 이따가 색감을 올려줄 거라서 지금 단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그냥 밑그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킬 차력쇼 2에서 디올 하이라이터 대체 추천템을 에스쁘아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 시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광이고 투명하고 정말 맑은 광이어가지고 제가 베이스 하이라이터로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였거든요. 발광력도 디올이 훨씬 더 있는 편이고 밑색도 디올 하라가 더 있는 편인데 그 베이스 하라용으로 딱 좋은 그런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기에 얘가 정말 적격이어서 이거를 코끝이랑 미간 콧대에다가 발라주고 오프라 하이라이터에 데이드림. 이게 멀리서 봐야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핑크에다가 코랄을 살짝 섞은 느낌인데 카메라에는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어떡해. 근데 코랄이 너무 묘해서 거의 저한테는 핑크가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코끝에만 또 좁게. 근데 오프라가 레어뷰티를 쓰던 저에게는 그렇게 발광력이 인위적인 편은 아닌 걸로 되어버려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진하게. 눈썹은 뭘로 염색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샵에서 제가 머리색을 매번 바꾸잖아요. 그때 맞는 색으로 머리색이랑 똑같은 색이 아니라 머리색에 어울리는 색으로 선생님이 염색약을 제조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소분을 해가지고.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셀프로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탈색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탈색을 했는데 노랗게 빼두니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눈썹 염색을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니까. 검정이 엄청 많이 자랐네. 예전에는 진짜 눈썹 진해지기만 하는, 오히려 더 짠 거 만들어버리는, 순 많은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나 느낌의
브로우 카라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눈썹 털 색깔만 예쁘게 깔끔하게 바꿔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 카라 B1번 밀크티. 묽은 정말 밀크티 색의 이 검정 눈썹들을 염색시켜 줄게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아이 팔레트 1번 피치 플레인입니다. 코랄 블러쉬 이 컬러로. 언니 브러쉬를 세척을 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섀도우 용으로만 쓰시나요? 뭐 약간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답글을 달아뒀는데 다른 제티들도 분명히 궁금한데 귀찮아서 댓글을 안 달았거나 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얘는 애초에 이렇게 염색이 된 제품이고요. 저는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제품을 사용을 할 때 브러쉬에 남은 잔량이 없을 때까지 쓴다고. 그래도 제가 지난 영상처럼 구찌 원베리 같은 정말 진한 컬러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브러쉬에도 색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손바닥에서 굴려서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이 묻어난다 싶으면은 키친타올에 약간 이렇게 긁듯이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남은 잔량을 덜어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러쉬를 잘 세척을 안 하는 이유는 귀찮은 게 80%고요. 어차피 저밖에 안 쓰는 거니까. 브러쉬를 세척을 하다 보면은 브러쉬 모질이 너무 거칠어져요. 오늘은 눈의 색감이나 뭔가 화려하게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걷어낼 예정이라 이 컬러로요. 바닐라 솔트라는 컬러인데 옆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치아 메이크업들을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또렷한 선명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대충한 느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공들여서 진한 컬러로 바른 게 조금 아쉬웠어서 오늘은 조금 더 연한 컬러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옷 색깔도 제가 뮤트한 핑크색을 입어서 살짝 조금 깔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선도 굉장히 물탄 느낌으로. 근데 물탄 느낌으로 하려면은 라인을 깔끔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얘는 7호 허밍이고 얘가 9호 리치인데요. 제가 이거를 세미 도우인 메이크업 할 때, 트윈 메이크업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인스타로만 보여드리고 영상에서는 이게 9호 리치. 그때는 버니를 썼었는데요. 일반적인 트임 라이너로 생각이 드는 상아색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색감이 섞인 걸로 트임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동동 뜬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치로는 그 아래에다가 붉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속눈썹 앞쪽으로는 속눈썹 라인을 터치를 해주고 뒤에는 살짝 튀어서 그리고 뒤쪽으로는 살짝 힘을 점점점 빼면서 수채화 메이크업 레퍼런스들을 이제 찾으면서 느낀 건데 되게 메이크업을 러프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깔끔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스킬 차력쇼 1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눈 앞에 언더 앞쪽에 정말 얇은 선을 트임 라이너로 그어서 앞트임 번짐 방지 작업을 했었는데요. 몽고주름 커버도 좀 되고 뒷트임보다 확실히 상아색인 게 보이시죠? 클라우디 그레이. 점막에 아주 가볍게 비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운데만 살짝 채워주고 눈 앞쪽에 앞트임을 아주 살짝만. 얘가 15호 카푸치노 핑크예요. 눈 언더 점막에 살짝. 컨실 펜슬로 왜 앞쪽에 라인을 그려줬냐면요. 오늘은 번짐 방지 작업도 있지만 이 컬러
쉬머한 펄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발색이 잘 되고요. 안 번져요. 혜린 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쉬머펄을 여기다 올려주는 거랑 컨실 펜슬을 아래 깔고 올려주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여서 살짝 아래로 풀어주면은 컨실 펜슬을 바른 부위만 제일 발색이 좋아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이 컬러를요. 얘는 조금 더 입자가 짜글짜글하게 큰 펄섀도우거든요. 눈두덩이에 좀 올려줬었어요. 마스카라는 티가 안 날 정도로 가볍게 발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는 게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화려한 가닥 래쉬가 아니라 좀 선이 흐릿한 느낌? 평소보다 존재감이 조금. 그리고 벌써 간증 후기가 엄청 많은 저의 바뀐 오버립 방법 댓글에 남겨주세요. 컨실 펜슬러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앞으로는 계속 이 방법을 쓸 예정입니다. 이게 입술 착색도 가려주면서 오버립을 했을 때 그냥 내 입술인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는 방법이라 제가 너무 추천을 하고 막 섀도우까지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이제 중요한 게 치크잖아요, 치크. 이런 수채화 메이크업은 확 하고 퍼지는 그런 색감이 포인트인데 이런 색감을 제일 연출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포슬포슬한 제형. 이어서 제가 사용을 할 제품은요. 피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파 스커트. 이 컬러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되게 유명한 뭐 위드아웃, 마이 약간 이런 거를 쓸까 싶었는데 안 써본 색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보이. 얘는 확실히 채도가 탁 튀는 코랄 컬러여서 이거 두 개를 잘 섞어서 발라줄 겁니다. 섞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스커트는 조금 명채도가 잡혀 있어서 제가 큰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데 보이가 약간 저한테는 고채도가 살짝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그때 스커트를 먼저 깔아줬었고요. 언니 저 다른 영역에 치크 바르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댓글이 있어요. 요즘 치크의 기본적인 영역이 보통 눈가에 가깝게 해서 뒤쪽으로 퍼지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바르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해보았습니다를 할 때도 다른 영역에 바를 일이 크게 없었던, 잘 바르지 않았던 얼굴 중앙에서 일자에 가깝게 뒤로 빠지게 발라보려고요. 옆광대에서 중앙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진 그런 모양으로 한번. 근데 이렇게 바르니까 브이로그에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 이렇게 하고 남은 잔량은 코끝에다가 발라서 색감을 좀 이어줄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바른 데이드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이 오버립 방법이 이런 컬러 또 특히나 블러리한 립 발랐을 때 더 예쁘거든요. 제가 저번에는 모카 컬러를 발라가지고 오버립 너무 드라마틱하고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약간 비주류인 컬러다 보니까 딱 주류인 컬러들이 있잖아요. 코랄, 핑크. 드디어 이 오버립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리고 여기 덜어둔 거를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세로 찍지 않아도 눈 앞머리에 붉은기를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색감 이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색감을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를 소량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이 형광 오렌지를 살짝 가미시키는? 근데 이게 마냥 오렌지가 아니라 핑크가 가미된 컬러여서 색이 끊기면은 어색해지니까 끝자락에 갈수록 좀 더 은은하게 퍼지게끔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약해지거든요. 이걸 봐가면서 여기에다가 색감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애교살 음영 앞쪽에도 이 컬러로 색감과 명도를 더해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수채화 메이크업에서 이 키포인트가 되게 여릿하게 올라오는 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무겁지도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저는 조금 레드를 더해주고 싶었어요, 입술 안쪽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르고 고른 게 롬앤 더 주시 레스팅 틴트 07번 체리밤 이런 컬러고요. 체리밤이라는 컬러에 맞게 레드에서 핑크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지 오렌지빛은 아니거든요. 얘를 입술 안쪽에 되게 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라줬어요. 이런 코랄이 잘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데서 되게 묘하게 색감을 넣어주면은 안색이 달라지거든요. 좀 안 받는 것 같다가도 이런 사소한 색감 터치 하나로 좀 잘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영상에서 다 썼던 것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주황빛이 없나 싶기도 하고 차차 진짜 살짝만. 전 이 정도 광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정말 조금 더 광을 넣고 싶다. 전 일단 피 이 글로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에서 자주 썼었는데 3D 볼루밍 글로스 얘는 바닐라 70%. 그냥 입술에 바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정말 소량 필요하니까 광이. 저는 입술 안쪽이나 겉에 안 바릅니다, 여러분. 입술을 따졌을 때 가운데 라인에만 발라요. 여기 보이시죠? 광이 필요한 부분. 일반적으로 입술을 봤을 때 광이 느껴지는 입술의 제일 도톰한 부분에만 올려줘도 이렇게 충분하거든요, 광이. 오늘은 제가 정말 은은한 광이 필요하니까 소량 바른 건데 팁으로 바를 때도 입구에 덜어가지고 입술의 가운데에만 발라줘도 충분히 예쁩니다. 전 이 정도 광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채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찍은 메이크업 영상의 90% 이상은 다 가발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 머리로 찍는 거거든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머리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평소에 촬영을 하지 않아도 메이크업 색감을 매번 바꿔서 메이크업 방법도 바꿔서 해보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연구를 해야 메이크업도 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팁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겹치게 하는데 이 메이크업은 요거 그대로 한 1, 2주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한번 이번 주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이크업 그대로. 오늘 메이크업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